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어요? 여운남이 임신했대요. 여운남의 인밍아웃으로 보물섬 구화 예측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은 미림이가 그 대망의 보물섬 구화의 스토리를 소설 형식으로 한번 풀면서 각 장면마다 제가 느낀 점과 미림이의 분석도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따가 여운남이 인밍아웃한 이유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병실 한가운데 서동주가 바닥에 쓰러진 관리자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손발이 묶인 채 덜덜 떨고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니 서동주도 예전에 당했던 그 고통이 떠오르나 봐요. 서동주의 눈빛이 완전 변했어요. 평소에 따뜻한 눈빛은 간데없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왜 이러셨죠? 전에도 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번엔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네요. 서동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나와요. 분노가 꾹꾹 눌러 담긴 목소리예요. 관리자는 숨가쁘게 변명하죠.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서동주가 천천히 다가가더니 관리자의 멱살을 확 잡아 올려요. 염장선이 지시했겠죠? 당신도 결국엔 버려질 텐데 그걸 모르세요? 관리자는 침묵해요. 근데 이 침묵이 사실은 더 큰 대답인 것 같아요. 서동주는 관리자를 욕실로 끌고 가서 샤워 부스에 밀어 넣어요. 차가운 물을 확 틀자 관리자가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여요. 당신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놔주면 또 날 해치러 올 테니까요. 서동주가 완전히 냉정하게 말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배원배에게 전화를 걸어요. 관리자 잡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 사람 놔두면 또 날 노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때 관리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쳐요. 은남씨가 위험해.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서동주의 표정이 확 변해요. 은남이요? 당신이 은남이를 어떻게 알아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서동주는 망설임도 없이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와, 이 장면에서 서동주의 두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네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이미지였는데 복수의 순간에는 이렇게 냉정하고 무서운 면모를 보여주다니. 특히 자신이 당했던 고문을 그대로 돌려주는 모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운남 얘기만 나오면 바로 태도가 바뀌는 걸 보니까 아직 여운남에 대한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분명해요. 서동주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한편 지선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 멈춰섰는데 건너편에서 차강천이 눈에 띄었어요. 맨발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죠. 저 할아버지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지선우가 중얼거리면서 차강천에게 다가갔어요. 차강천은 지선우를 몰라보는 것 같았지만 계속 지선우만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지선우가 물었죠. 차강천은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했어요. 지선우는 좀 당황했지만 착한 마음에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자기가 아끼던 운동화를 차강천에게 신겨드렸어요. 오토바이 타고 차강천이 안내하는 데로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게요? 바로 대산가 저택이었어요. 차강천이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들 실종된 회장님 찾느라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회장님 옆에 지선우가 서 있는 걸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죠. 여기 동주형 집이잖아. 지선우가 완전 당황해서 말했어요. 차강천은 지선우를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어요. 서상무는 내 손자면 좋겠지만 회사 직원일 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지선우의 손을 털컥 잡았어요. 내 아들은 너잖아. 네? 지선우 눈이 동그래져서 놀랐죠. 대산가 사람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져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와, 이 장면은 정말 대산가의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 같아요. 차강천의 치매 때문에 나온 헛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봐요. 특히 허일도와 차덕희의 반응이 너무 수상해요. 만약 지선우가 정말 차강천의 아들이라면, 아니면 손자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지선우와 서동주가 이미 알던 사이라는 점.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여운남은 염장선 일가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바로 직감한 여운남은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근데 누가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킬러가 조용히 뒤를 밟고 있었는데 영리한 여운남은 어느새 호련히 사라졌어요. 킬러는 당황해서 두리번거렸죠. 서동주가 은남이를 찾아냈을 때 은남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주야, 이제 다 알았어. 허 대표가 널 쏘았고 큰아버지가 수녀님을 해친 것도
맞지? 그리고 널 죽이려고 보낸 그 과자도. 서동주는 아무 말도 못했고 은남이는 자책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같이 수녀님 만난다고 큰아버지한테 말해버렸어. 그 과자도 내 손으로 직접 건넸고 네가 위험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동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기억이 이제 다 돌아왔어 라고 말했어요. 넌 위험해. 같이 가자.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지만 은남이는 내 걱정은 하지마.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여운남의 행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염장선의 함정을 바로 눈치채고 피한 것부터가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란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녀의 고백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자신도 모르게 서동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서동주는 은남이를 못 믿었는지 몰래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은남이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염장선의 집이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염장선 가족 앞에서 던진 폭탄 발언이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특히 염장선은 완전 패닉 상태였죠. 여운남은 위험한 상황에도 서동주를 위해 염장선의 움직임을 살피려 했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여운남의 임신 발표는 완전 전략적인 수단이었어요. 이걸 통해 그녀는 염장선에게 일시적인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염장선 가문 내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차지한 거예요. 서동주는 드디어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동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느껴지는 냉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목숨이 제 복수에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가져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서동주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복수가 더 큰 게임의 일부라는 걸. 서동주의 복수 선언 장면 진짜 소름 돋죠? 그의 복수가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고려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구화는 이렇게 서동주의 복수, 여은남의 임신, 그리고 지선우의 정체 등 여러 이야기가 얽히면서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 회차 기대되지 않으세요? 함께 본방 사수해봐요. 혹시 여러분의 예측 내용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리미의 다음화 예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화 미리 보기의 미리미였습니다.